음. 어. 근데 그런 건 맞는 것 같아. 애들이 많이 없으면 힘이 안 나. 애들이 많이 있으면 엄청 힘이 나는데. 오늘 두 명밖에 없어요? 유준이 감기 몸살이래. 와. 얼마나 아플까. 오늘 상업함수 들어갑니까? 네. 숙제 질문만 끝나면 사학함수 들어갑니다. 아니 의자를 저쪽으로 가져가서라도 좀 저쪽 측면에 앉으면 안 될까? 아니 피해만 꺼내야 되지 않아? 아니 가만히 있어요. 숙제 해왔어? 숙제도 없지 않냐? 아니 근데 없는 줄 있어요? 알았는데 그 유형업 아하. 저기 있더라고요. 유형업 하지 마. 근데 어려워갖고 하지 마. 그 역학은 없었어요. 하지 마. 자, 그럼 질문 없어요? 네 딱히. 그럼 오늘 상학함수 얘기합시다. 상학함수만 얘기하기도. 사실은 이게 삼각함수가 어디랑 직방 연결이 돼요. 사실은 애들이 되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때, 나도 다윤이를 가르칠 때, 여기 시험 대비 해주세요 하는데, 됐어 고등학교 거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잘 안 했다. 삼각비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누구랑 연결이 돼요? 삼각비. 그런 걸 했어요? 그럼 오늘은 하루 종일 무슨 얘기 할 거야?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왜? 모를 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 삼각비라는 게 뭐냐? 삼각비라는 녀석은 사실은 뜻이 뭐예요? 뜻이 직각삼각형에서 변과 변 사이에 비율입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니까 우리는 무슨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요? 직각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요 변을 뭐라고 부르고 밑변 요 변을 뭐라고 부르고 높이 사실 요 변을 빗변이라고 부릅니다. 그치?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좀 틀린 말 아니냐? 어떨 수도 있어. 사실은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일 수도 있어. 그치?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이렇다고 하자. 이렇다고 했을 때 변과 변 사이의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율이라고 하는 건 분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빗변분의 높이를 빗변과 높이 사이의 비율을 빗변분의 높이라고 하는데 이 빗변분의 높이를 누구라고 얘기하자? 지금 누구분의 누구예요? 얘분의 얘를 누구라고 얘기하자? 사인이라고 얘기하자. 우리가 상업표 배운지 몰랐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분의 누구를 빗변하고 누구 사이의 비율, 밑변 사이의 비율을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기로 했다. 빗변분의 밑변이 누군데? 이렇게잖아요. C자가 그려지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코사인이라고 하죠. 이거 작년 고3 애들 중에 이거 코스, 신이라고 있는 새끼 있었는데 코사인, 사인.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무슨 비율이 있어?
밑변과 높이 사이의 비율. 밑변분의 높이. 얘를 누구라고 부르자? 밑변분의 높이는 이거분의 요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 찍으면 t같이 생겼으니까 탄젠트 라고 부르죠. 이거는 뭐야 지금? 이거 세 개는 약속이야 약속. 전 수학을 몰라서 수학을 못해서 아니 수학 기초가 없어서 사인 탄젠트 코사인이 뭔지 몰라요 개소리죠. 이건 약속이야. 네가 안 외운 거지 뭘 몰라. 그죠? 외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걸 외웠다고 가정하고 지금 고등학교 걸 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알고 계셔야죠. 그러면 이 사인이고 코사인이고 탄젠트고 얘네들은 값이 늘 일정한 게 아니야. 값이 바뀌어. 누구에 의해서 바뀔 거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각도에 의해서 바뀌어. 각도를 세타라고 쓸게. 만약에 이 각도가 되게 커지면 어떻게 되겠니? 밑변의 길이는 가만히 있는데 이 각도가 커지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빗변분의 밑변 막 이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 각에 따라서 사인 값이든 코사인 값이든 탄젠트 값이든 자꾸 바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렇게 단독적으로 쓰지 않아. 항상 어떻게 써야 돼? 뒤에 각도가 따라와야 돼. 아, 나 이거 진짜 옛날 기억에 이렇게 가르쳤더니 뭐래? 내가 왜 이걸 이렇게 가르치는 줄 알아? 옛날에 막 가르쳤더니 뭐라고 하는 애가 있어? 막 다 가르쳤어. 개념 설명을 했어.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면 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인하고 세타랑 곱한 건가요? 아, 이런 애가 있었어. 왜냐면 문자와 문자를 이렇게 했다고 곱했다고. 그게 곱한 게 아니라 항상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하고 얘랑은 누구랑은 따라다닌다? 각도랑은 항상 따라다니죠. 자, 이게 일단 약속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뭐야?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특수각, 직각삼각형의 특수각이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2대1 대 루트 3, 뭐 1대1 대 루트 2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2대1 대 루트 3은 언제 불러?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몇 도야? 요 자식이 60도, 한각은 30도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변과 변 사이의 비율이 딱 정해져 있어. 옛날엔 중학교 때는 이거 다 증명도 하지만 지금은 그냥 외워. 30도, 60도, 90도일 때는 얘네들의 변의 길이의 비가 어떻게 된다? 여기가 가장 긴 변이잖아요? 가장 긴 변이 2, 가장 짧은 변이 30도가 마주보고 있는 곳 1. 그럼 여기 60도가 마주보고 있는 요곳은 루트 3. 이게 길이가 2고 1이고 루트 3이라는 게 아니라 길이의 b가 2대1 대 루트 3이라는 얘기야. 이 얘기는 즉 무슨 얘기냐면 쌤, 저 여기 직각삼각형인데 저 여기 60도예요. 근데 얘가 4래. 길이가 4래. 그럼 얘는 자동방 길이가 얼마야? 2. 얘는 길이가 얼마야? 2루트 3이라는 얘기. 2대1. 이거의 루트 3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할 수 있어? 길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길이의 b가 다 주어진 거 아니니?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건 선생님 사인 60도는 얼마예요? 사인 60도는? 2분의 그걸 외워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지금 현재는 사인이 요거잖아요. 사인이 아까 외우라고 한 게 빗변분의 높이잖아.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걸 외우셔야 돼. 참 외울 게 많죠. 중3 때 납득이면 이제 할 일이 많아. 근데 내가 너네 고등학생이지? 라고 하고 지금 고등학교 학교 안 하잖아, 그지? 중3 뭐 하니까 할 때 알고 가세요. 자, 코사인 60도. 코사인은 뭐야? 빗변분의 밑변이잖아. 2분의 1이죠. 얘는 2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탄젠트 60도는요. 이렇게잖아요. 1분의 루트 3이니까 뭐 굳이 1분의 쓸 필요 있나? 이렇게 써도 되겠죠. 아, 이게 그냥 2대1 때 루트 3의 그 비율만 알고 있었다라면 아, 이거 그냥 다 오픈된 거구나. 이거 뭐야? 이거 무조건이구나. 맞니?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좀 아까 그 삼각형을 좀 눕혀가지고 여기가 30도니까 30도면 어떻게 되겠어요? 2대 1대 루트 3이겠지? 아, 쌤, 그러니까 이거 그림 이제 안 그릴게. 그러니까 사인은 몇 분의 몇이야?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사인 아니, 코사인 30도는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죠. 이것도 무조건이구나. 물론 우리가 분모에 무리수 있으면 그거 유리화 하니까요. 얘는 유리화하면 어떻게 돼? 루트 3 루트 3 곱하면 3분의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죠? 근데 우리가 특수각이 30도, 60도, 90도만 있어요. 특수각이 하나 더 있죠. 어? 45도, 45도, 90도. 45도, 45도, 90도라는 거는 어떤 삼각형이야? 여기가 45도니까 두 밑각이 똑같죠? 그럼 여기도 45도일 거 아니에요. 여기 90도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2등변 삼각형이잖아. 맞아?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 1대 1대 루트 2라고 하는 이런 직각 2등변 삼각형도 특수한 길이의 비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 얘도 무조건인 거야. 어떻게? 야, 사인 45도 얼마냐? 네,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입니다. 얘를 유리화하시면 2분의 루트 2가 되실 겁니다. 뭐 이런 거겠지.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는요? 코사인 45도 이렇게니까요. 얘도 루트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십니다. 탄젠트는요? 제일 쉽네요. 1분의 1이네, 그지? 탄젠트 45도는 1이라더라 이런 거죠. 이걸 다 싸그리 외우십니다. 그런데 지금 총 9개를 외워야 될 9개를 설명해 주겠는데 그냥 이렇게 외우라 그러면 외울 수도 있지만 조금 복잡한데. 쌤이 저번 옛날에 외우라고 했었잖아요. 외우는 거야. 병신아. 이거 너 내 푸사 봤냐? 내 카톡 푸사? 네? 못 봤냐? 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구나. 왜요? 내 카톡 푸사 좀 봐봐. 뭐 했는데요 또? 뭘 하긴. 넌 봤냐? 안 봤냐? 뭐예요 이거? 내 카톡 푸사. 근데 넌 가만히 있는 거야. 왜 가만히 있지? 뭐야? 왜 올려요?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지 싶었어. 왜 올려요? 그냥. 사이코예요? 녹음. 박소희랑 내려요. 어? 내려요. 박소희랑 둘이 겁나 웃었네. 진짜요? 거지 같은데. 자, 봐봐. 그럼 이걸 하나의 표로 만들어 볼게. 아까 따로 볼 때는 어이씨 그냥 9개를 무작위로 외워야 되는 건가 싶겠지만 내가 이걸 표로 만들어 보면
씨.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30도야. 여기가 45도야. 너네들은 안 외웠으니까 아직 모를 수 있겠지만 나는 외운 사람으로서 쭉 써주면 얘는 2분의 왜 저렇게 써버렸어요? 어? 표를 왜 저렇게 외웠어요? 다 뜻이 있어 멍청아. 아, 네, 알았어요. 자, 홍다현 너무 착해요 이거. 너 왜 이렇게 착해? 쌤, 뭘 받은 거예요? 자, 얘는 2분의 1, 얘는 2분의 루트 2, 얘는 2분의 루트 3. 사실 1이나 루트 1이나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치? 아, 사인은 어때? 특수각이 30도일 수도 45도일 수도 60도일 수도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한 개씩 커지는 거네. 맞아? 코사인은? 반대로. 반대로. 반대. 아, 얘는 거꾸로네. 그지? 탄젠트는? 참, 여기는 뭐 이런 느낌이야. 왜 이리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탄젠트는 어떤 느낌이야? 쌤 곱하기 루트 3. 쌤 곱하기 루트 4. 이런 느낌이죠. 그죠? 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봐봐. 그러면 사인은 어때요? 가면 갈수록 커져요. 그죠? 코사인은 가면 갈수록 작아져요. 탄젠트는 가면 갈수록 커져요. 그러면 우리 여기 0도를 한번 추정해보자. 선생님 사인 0, 코사인 0, 탄젠트 0은 어떻게 추정될 수 있을까요? 이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어차피 알아야 되니까 0도는 어떻게 추정될까? 이런 입장으로 가면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어 0. 이런 입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커지는 거죠. 커져 1. 얘는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거지? 줄어들어 0 이렇게 됩니다. 네, 했었던 거 같은데. 난 늘 가르칠 때 해요. 나한테 배웠다는 증거지. 근데 홍담이는 이렇게 키가 작진 않은데 왜 이렇게 존만해 보이냐? 제 키 몇인지 알아요? 158. 어떻게 알아요? 나 스토커야. 자,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다음 시간에 외워올 수 있겠어? 외울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림만 하면 일단 중학교 거는 끝나요. 중학교 거.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걸 나중에 이걸 함수로 갈아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의 정리가 필요한데 사실은 삼각비는 저게 맞지만 봐봐. 이렇게 원이 하나 있어. 기계의 힘을 좀 빌릴까? 원이 있는데 이거 반지름이 1이래요. 반지름이 1이라고 가정하면 자, 내가 여기 원점이 있어. 이 원점에서 내가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선 하나 그릴 거거든. 그 원에 딱 부딪히잖아, 그치? 원에 딱 부딪히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수선의 발을 팅 떨궜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고요. 직각삼각형의 삼각비 값을 바꾸는 각도는 어디야? 여기에 각도에 의해서 값이 바뀌지?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지금 내가 뭐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요 변의 길이가 1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죠? 선생님 여기에서 사인 세타 값 한번 구해보시죠 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니? 빗변분의 높이잖아요. 그럼 1분의 내가 여기다가 알파벳을 좀 써야겠다.
여기가 O, 원점이니까 O,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삼각 B는 사인은 얼마가 되는 거야? 1분의 AB가 되는 거네. 그럼 1분의 AB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얘를 뭐라고 얘기해도 되겠어요? 선분 AB의 길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요 선분의 길이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 쌤, 얘를 그냥 여기의 길이를 뭐라고 불러도 된다? 사인 세타라고 불러도 되죠. 먼저 써놓을게요. 코사인의 길이, 여기는 코사인이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빗변이 1이니까 밑변이 5a잖아요. 그럼 이건 그냥 5a죠. 선분 5a의 길이가 뭐다? 코사인이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 점 B에 좌표가 몇 콤마 몇인지 좀 찍고 싶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 점 B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일까요? 여기가 원점이니까 여기가 0,0이겠지. 그러면 요 점이야. 요 점을 얘기하는 거야. 점 B는 몇 콤마 몇이에요? 몇 콤마 몇일까? X좌표는 요만큼 간 거잖아, 그치? 요만큼이 코사인이잖아. 그래서 코사인 세타 콤마, 그치? Y좌표는 이만큼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의 정의를 조금 다르게 내리는데, 코사인과 사인의 정의를 조금 다르게 내리는데 뭐라고 내리냐면, 여기 이걸 나중에 고등학교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동경이라고 불러요. 동경이라고 있는데 각도를 재는 선이야. 각도를 재는 선인데, 그 각도를 재는 선이, 동경이 우리가 단위원이라고 그럽니다. 단위원이 뭘까요? 단위원은 많이 나오는 말이니까 중심이 0,0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인? 반지름이 1인 원을 얘기합니다. 동경이 단위원하고 가다가 만나는 점이 있어. 우리가 그 만나는 점을 교점이라고 하죠.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의 좌표. 네. 그 동경의 좌표의 x좌표가 바로 뭐야? 코사인이고요. y좌표가 뭐예요? 사인입니다. 좀 말이 좀 어수선했는데 그냥 뭐야?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어떤 교점이 있는데 그 교점에서의 x좌표가 뭐고요? 코사인이고요. y좌표가 사인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뭐의 정의냐면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 B에서 넘어서 B를 넘어서 삼각함수. 삼각함수로서의 정의입니다. 사인과 코사인의. 그러면 탄젠트의 뜻은 뭐냐면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가 되고요. 물론 이것까지는 아직은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 알고 가면 좋은 것이, 여기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내가 떼다가 따로 그려볼게. 직각삼각형을 떼다가 따로 그려보면, 선생님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그리고 여기가 코사인이라고 하셨고 여기가 사인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여기 직각삼각형이고요. 그럼 직각삼각형은 항상 무엇을 성립하게 되어 있니? 직각삼각형을 무엇을 성립하나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니? 요변의 길이의 제곱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는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요변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요변의 길이의 제곱이잖아요. 나머지 길이 변의 제곱을 더한 거잖아. 그러면 지금 얘는 코사인의 제곱 더하기 사인의 제곱이네. 근데 우리가 아까 이 빗변 이거 반지름이 1인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지금 1이네. 빗변은 1이네.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 각도가 얼마든 상관없이. 그래서 무슨 관계식이 하나 나온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합치면 그 각이 똑같기만 하다면 그 값은 언제나 얼마다? 언제나 1이다. 사인 제곱 15도 더하기 15도가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코사인 제곱 15도는 얘네들이 제곱만 해서 더한 건데 각도만 똑같다면은 이건 항상 1이다라는 정리입니다. 아주 많이 쓰는 내용이니까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싹 알고 있다면 중학교 때 원래 되게 많은 양의 뭐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됐는데 사실 이것만 알고 있다면 기본기가 탄탄하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딱 하나를 더 하는데 이제 뭐 삼각비라기보단 삼각함수 단원에서 말고 두루두루 많이 씁니다. 두루두루. 봐봐. 쌤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얘가 이게 90도는 아니야. 90도로 하려고 한 게 아닌데 90도처럼 보이게 됐네. 자, 선생님 저 요변의 길이가 A고요. 요변의 길이가 B고요. 요변의 길이가 세타인데요. 요변의 각이 세타인데 요 삼각형의 뭐가 구하고 싶어? 요 삼각형의 넓이가 구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려고 했냐면 내가 요변의 길이를 알면 참 좋겠다. 왜? 나 이 변의 길이를 높이라고 하고 싶어. 얘를 높이로 썼다라는 건 누굴 밑변으로 썼다는 거야? 얘를 밑변으로 썼다는 얘기죠. 그럼 너는 밑변으로 할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초등학생도 구할 수 있어. 그치? 요거 h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야 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h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자, 내가 이 h의 길이는 몰라요. 그런데 봐봐. 선생님 저 여기서요 사인 세타 구해보고 싶어요. 여기 직각삼각형 있으니까 삼각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겠니? a분의 h죠. 맞아? 근데 내가 누구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h의 길이를 구하고 싶지. 그럼 양변 여기 h만 남겨놓고 싶으니까 내가 양변에 얼마를 곱하면 a를 곱하고 여기다가 a를 곱하면 h는 얼마야? a 사인 세타죠. 그지? 그럼 선생님 이거 h 길이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우리 이렇게 쓰지 말고 h 대신에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죠? 그럼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을 때 요변의 길이와 요변의 길이와 그 두 변의 끼인 각이 얼마인지 주어졌을 때 두 변 사이에 내가 알고 있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을 알고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도 돼? 이렇게 구해도 되죠. 한번 숫자로 예를 들어보면 쌤, 얘 60도래요. 근데 이 길이 3이고 이 길이 4래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공식에 의거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60도라고 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약분하면 6 곱하기 사인 60도인데 이건 외웠어야지? 얼마라고 외워야 돼? 2분의
루트 3. 그래서 얘가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약분하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3루트 3이죠. 이 정도는 사실 중학교 3학년을 벗어난 다음부터는 저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요? 이 개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려운 건 아니야. 간단한 삼각비만 적용되면 할 수 있는 거야. 됐니? 자, 중학교 곧 끝났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자기가 느끼고 있을 거야. 내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다. 아니다, 나 족도 모른다. 뭐 이런 것들을 막 느끼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만약에 족도 모른다면은 사실은 다시 보고 다시 보세요. 사실 그런 노력이 없으면 예전에 공부했던 게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동안 공부 안 한 거 커버 하셔야죠. 자, 등등등등등등등등. 왜 이렇게 안 뜨니? 니 왜 아이 뜨니? 자, 봐. 먼저 삼각함수를 막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호도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인이한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야, 15도가 커? 3cm가 커? 네? 15도가 큰 거야? 3cm가 큰 거야? 글쎄요. 1m가 큰 거예요? 500g이 큰 거예요? 1m 아니에요? 1m는 길이고 500g은 무게인데 누가 더 큰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는 거죠. 비교가 대단히 잘못됐지. 얘는 500g의 무거운 거고 얘는 1m의 길이고 누가 더 커 그러면 모르는 거죠.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 그거는 비교가 안 돼. 그걸 생각한 글쎄요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그죠? 1m가 더 크니 130cm가 더 크니 길이 대 길이로 재야 130cm가 더 커요 라고 얘기를 하지. 그죠? 그러면 봐. 선생님, 내가 수직선상에서 선생님 저 좌표를 표시하고 싶은데 이제 삼각함수가 되려면 이쪽이 각이란 말이야. x축이 각이야, 각.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래. 우리가 원래 수직선에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각도가 45도인 거야. 45도. 선생님, 45도는 어디 누구와 누구 사이에다 넣어야 될까요? 각도랑 그냥 숫자랑은 다른 개념이죠. 45도랑 각도의 크기랑 각도는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정도잖아. 이 벌어지는 정도랑 수직선상에서 이 길이랑 비교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삼각함수로 표현을 하지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일단 호도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각도를 누구처럼 쓰고 싶어서, 그냥 실수처럼 쓰고 싶어서. 실수라고 하면 누구야? 야, 저 각도는 1보다 커 작아, 2보다 커 작아 하고 싶어서 각도를 쓰는 단위를 바꿉니다. 우리가 원래 단위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 가지가 있어? 예를 들어 쌀을 할 때 쌀의 단위를 우리가 어떻게 써요? 킬로그램으로 쓸 때도 있지만 가마라고 쓸 때도 있고요. 한 대, 두 대 할 때도 있죠. 그죠? 필요에 의해서 단위가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해보겠다는 얘기야?
뭐 해보겠다는 얘기냐면 각도의 단위를 다른 걸 만들어 보자. 왜 만들어 보자? 그냥 숫자랑 비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때는 이해는 못해도 돼요. 괜히 있어 보이는 척 설명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퀴즈. 이거를 만약에 끊어읽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호도법일까? 호도법일까? 호도법. 호도법이에요. 가끔 애들이 호도법이라고 읽는 애들이 있어. 자, 아무튼 어떤 단위를 한번 만들어 볼 거냐면 이 세상에 이런 애가 있었대요. 선생님, 반지름이 있어요. 반지름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중심이겠죠? 그리고 부채꼴이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요?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어? 몰라. 뭐였지? 진짜 병신이야. 이걸 뭐라고 부르니? 현? 아니. 죄송해요 정말. 호? 호죠 호. 아. 현은 뭐야 현? 이렇게 원이 있으면 중심이 있으면 이렇게 피자 한 조각 만들면 얘가는 부채꼴. 부채꼴에서 얘는 호. 그럼 현은 이렇게 일자로 그은 거. 이런 게 현. 호, 현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 요 단원에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부채꼴이 내 손바닥이 반지름이 되는 얘가 이렇게 벌려 얘를 막 벌리다가 어쩌다 보면 이걸 천천히 벌리다 보면 누구랑 길이가 똑같아지는 애가 존재하겠어? 요 반지름과 요 호의 길이가 똑같아지게 딱 벌어질 때가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아지면 또 얘도 얘랑 똑같아지게 하는 이 특수한 각도, 이 각도를 뭐라고 하기로 하자? 1라디안이라고 하기로 하자. 이름도 예쁘죠. 한 2년 전쯤인가 3년 전쯤에 네이버 검색 1등을 했었죠. 라디안. 왜? 이게 고3 3월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거든요. 라디안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라디안이라는 용어가 너무 애들이 생소했던 거야. 이 라디안 뭐야? 이씨 뭐야? 그 용어를 몰라서 검색을 했겠죠. 이런 망할 놈 같은 새끼들. 자, 그래서 이 각도, 이 특수한 각도를 1라디안으로 정한 다음에 그 1라디안을 단위로 쓰기 시작한 거야. 그럼 선생님 2라디안은 요 호의 길이가 똑같게 하나 더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그럼 얘는 이제 2라디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단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1라디안쯤 되면 얘는 이 1라디안이라고 하는 이 각도는 얼마쯤 되는 애일까요? 이것도 알아둬야 돼. 대충 얘는 어느 정도 되는 각이냐면 57.xxx 도쯤 되는 애입니다. 약 57도쯤 된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증명하는 과정도 있지만 그냥 짧게 끝낼게요. 그건 알아봤자 소용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는 1라디안이 요건데 이걸 단위로 쓰자면 너무 복잡하지 않겠니? 기존의 것이랑 기존에 쓰던 각도를 변환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우리가 얼마나 편해. 선생님, 제 키가 178cm인데요. 이거를요, 단위를 미터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1m는 100cm니까 1m 1.78m라고 그냥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라면 원래 각 60도는 몇 도인가요? 라고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겠지. 그런데 여기에다가 누굴 곱하면 1라디안에다가 파이를 곱하면요. 파이 얼마? 3.141592 하는 원주율 있잖아요. 이 원주율을 곱하면 정확하게 얼마가 돼? 180도가 됩니다. 180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사용하는 각도랑 엮어가지고 이걸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라디안을 쓸 때는 파이랑 같이 엮어서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파이 라디안은 얼마가 돼? 파이 라디안은 18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쓰는 각도가 당연히 뭐겠어? 잘 쓰는 각도가 특수각이겠죠? 그러면 45도는 어떻게 될까? 잘 쓰는 각도인 45도는 60도부터 먼저 할까요? 파이 라디안이라는 각도가 180도라면 60도는 이거의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는? 3분의 파이 라디안이겠죠. 아, 우리가 원래 쓰던 60도는 그 60도라고 부르지 말고 어떻게 부를 수도 있다? 3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 그러면 45도는? 45도는 몇 분의 몇 라디안일까요? 180으로 찌하면 45도가 될까요? 4분의 1입니다. 180을 4로 나누면 45도예요. 그래서 4분의 1 파이 라디안입니다. 그럼 특수각 모두 있겠어? 30도도 있을 거 아니야? 30도는 이거의 또 반이잖아요. 네. 그럼 6분의 1, 6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존에 쓰던 각도들을 뭐로 바꿀 수 있어? 라디안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라디안으로 바꿔서 얻는 효과가 뭐냐? 얻는 효과. 이거 필요가 없으면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는데 효과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3이고요. 저요. 120도를 수직선에 나타내고 싶어요. 수직선에. 근데 120도랑 뭐 1, 2, 3이랑 비교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120도를 내가 뭐로 바꾸면, 라디안으로 바꾸면 60도의 2배거든. 60도가 3분의 파이였거든. 3분의 파이의 2배니까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파이는 얘랑 비교를 할 수 있어. 왜? 3분의 2파이가 뭐야? 3.14쯤 되는 애잖아. 3분의 2 곱하기 3.14 이거니까 얘는 어느 정도 돼요? 2보다 조금 커요. 그쵸? 여기가 3이었으면 3, 3 나눠서 2였을 텐데 2보다 조금 크겠죠? 그러면 요 각도는 수직선상에 어디쯤 있겠다? 여기쯤 있겠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얘를 각도를 숫자처럼 나타낼 수 있으니까 각도를 숫자처럼 표현해서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알겠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막 연습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라디안으로 표현되어 있는 각을 우리가 몇 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일반각. 이거는 어떤 방법이라고 얘기하냐면 60분법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알아두세요. 우리가 원래 쓰던 이런 몇 도 하는 거는 60분법이고 얘는 뭐예요? 이건 어떤 방법이야? 호도법이죠. 방법이 호도법으로 표시하라, 라디안으로 표시하라는 얘기고 60분법으로 표시해라, 그러면 몇 도라고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 전환들이 왔다 갔다 잘 돼야 돼. 우리가 지수에서 로그 가고 로그로 표현된 걸 지수로 가고 하는 게 자유자재로 되는 것처럼 얘네들도 막 이러는 거야. 선생님 330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해달래요. 너네들은 한참 오래 걸리겠죠. 근데 나 같으면 이러겠어. 얘는 30도 곱하기 11인데 30도가 몇 라디안이야? 6분의 파이 라디안이야. 그러니까 6분의 파이에다가 11을 곱하니까 너는 6분의 11 파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라디안. 이게 요쪽에서 요쪽에서 요쪽이 자유자재로 되는 것이 주된 오늘의 목적이죠. 그러면 근데 이제 뭐도 하나 더 있냐면 선생님 이 라디안 영어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우리는 써야 되는데 이거마저도 귀찮아서 뭐라고 하기로 한다? 호도법에 뒤에 붙여야 되는 라디안은
이름은 예쁘지만 얘는 뭐 하기로 한다? 생략 가능. 생략 가능이고. 자, 그럼 봐봐. 아까 사인은 가면 갈수록 값이 커진다고 했죠. 가면 갈수록 값이 커지는데 그럼 사인 1이 클까요? 사인 45도가 클까요? 왜? 각이 커야지 사인 값이 큰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럼 너네들은 야 1이 커 45도가 커 이게 둘 다 각인데 이게 둘 다 각인데요 1이 큰지 45도가 큰지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봐봐 여기는 도라는 단위가 있어 없어? 도라는 단위가 없으니까 얘는 사실은 뭐인 거야? 누가 생략된 거야? 라디안이 생략된 거죠. 그럼 아까 1라디안이 대충 얼마쯤 되는 애라고? 57도쯤 되는 애라고. 그러면 이 값보다 누구 각이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러면 이 값이 더 큰 겁니다. 야 사인 1이 뭐야? 1이 뭐야? 이거 1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라디안이라는 애로 표현이 가능한데 라디안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봐. 우리가 이제 각도를 어디다가 표시할 거냐면 각도를 어디다 표시할 거냐면 우리가 이거 뭐라고 불러? 좌표 평면이라고도 부르고 XY 평면이라고도 부르는 우리 그래프 그리는 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각도를 표시할 건데요. 5분만 쉴게요. 힘들잖아 너네. 집중. 자, 근데 이제 알아들어야 되니까 이제 수업을 잠깐 끄는 거니. 1분 얘기하고 끝낼 수도 있겠다. 자, 봐. 왜 끄는 거예요? 나도 몰라. 뭔가 큰 의미 단락이 끝나서 이제 새로운 의미 단락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각도를 이제 x, y 평면에다가 해야 함수를 만들었을 때 그림을 그릴 거 아니니? 그러면 각도의 시작점이 있어요. 시작점. 각도의 시작점은 바로 누구냐면 얘야. 근데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를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왠지 딱 시작의 느낌이 나죠? 그러면 이제 각도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될까? 그 각도가 점점 커지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선생님, 저 45도를 나타내는 동경을 표시하고 싶어요. 45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뭐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정방향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30도는 마이너스 3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시초선에서 어떻게 하면 돼? 시계 방향으로 돌면 돼. 그래서 여기가 몇 도가 되도록 30도가 되도록 동경을 그으면 이거는 몇 도를 나타내는 거야? 마이너스 30도를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봐. 이게 왜 시계 반대 방향이고 너네 근데 되게 신기한데 나도 듣고 되게 신기했는데 이 세상 만물의 정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인 한 예. 우리가 회전문을 열고 들어갈 때 회전문이 돌죠. 그 회전문은 시계 반대 방향이고 또 여러 가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세상의 이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게 정방향입니다. 자, 여러 가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래서 이렇게 도는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벌써 끝내야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선생님 이 동경이 나타내는 것은 마이너스 30도죠. 근데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30도만 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주의할 점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것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동경이 마이너스 30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 동경은 몇 도를 나타내는 거일 수도 있어? 시계 방향으로 몇 도 간 건가요? 이건 한 바퀴 돈 게 360도잖아요. 그럼
시계 방향으로 요만큼 돌아서 동경을 그었다면 이건 사실 누구다? 330도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이 동경은 누가 될 수도 있어요?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이렇게 들어와서 360도 더하기 330도 690도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야? 동경 하나에 각 하나가 대응되고 있는 게 아닌 거지. 동경 하나에는 무수히 많은 각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애들이 쉽게 어떻게 오답을 내? 아, 이 동경은 120도지 이러면서 틀려요. 120도와 누구와 누구지 이래야지 맞는데 꼴랑 하나만 얘기하다 틀리면 조심하고 해서 이제 내일 우리가 긴 수업 시간을 만납시다. 그렇죠?